전산세무 2급 2018년 제1차 76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2월 28일 영업부 직원 김사랑의 결혼식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축의금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영업부 직원의 축의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4월 18일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식회사 인성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만기가 3개월인 주식회사 인성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무조건 받으렴 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음이지만 상품과 제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미수금 500만원, 계약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500만원이 되면서 미수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4월 21일, 1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조건으로 중급상생의 외화로 단기 대여한 3,000불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하였다. 대여시 환율은 1불당 1,000원이었고 회수시 환율은 1불당 1,100원이다. 단기 대여금을 오늘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3,000불 곱하기 1,100원, 330만원이 되고 3,000불 곱하기 대여시 1,000원, 300만원입니다. 이럴 때 대변에 이익이 발생했죠. 외환 차익이 됩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4월 30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제1건업으로부터 8,800만원을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404만 8천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토지 매매 취득대금 중 8천만원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인 800만원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가 아니고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8,800만원 플러스 취득세. 취득세도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9,204만 8천원. 보통예금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은 보통예금을 지급했고 800만원 다음 달 지급이죠. 미지급금 800만원. 그리고 취득세 404만 8천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 404만 8천원.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5월 27일 하나은행에 예치된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3천만원과 이자 90만원 중 이자소득세 13만 8,600원이 원천 징수되어 차감잔액인 3,076만 1,40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정기적금이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보통예금에다가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변엔 정기적금이 감소되고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 징수 금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종합과세를 할 때 법인세가 새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온 법인세에서 이 선납세금을 차감한 잔액이 미지급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원천 징수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잔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10월 1일 세준 상사에 전자제품 1000개 단위당 단가 8,000원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됩니다. 어음 만기는 3개월이며 외상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여기 어음하고 외상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거래처는 세준상사 전자여,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4천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 소비자 김철수에게 비품을 33만원 부가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후 소득공제형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유형은 현과 매출이 되겠습니다. 현과 매출 22번.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현과 매출, 카과 매출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 33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30만원과 3만원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비품 판매 직전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2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00만원이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비품을 33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과 매출 공급가액 33만원 치고 엔터를 치면 30만원과 3만원 나옵니다. 공급처는 김철수고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주는데 여기 취득 원가가 120만원, 여기 비품 120만원이 되고 차변엔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매출 대신에 비품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 적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3만원이 있고 33만원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33만원입니다. 그럼 위에 플러스 10만원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20만원 감가누계액 100만원 빼면 20만원짜리 비품을 30만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10월 9일 영국의 배너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세 별도의 수입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입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수입 55번이 되고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이고 공급처는 인천세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 이 공급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만 분계하라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여고 분계는 혼합이 되고 차변엔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회사에서 사용할 정수기 2대 한 대당 1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주식회사 말금으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카과매입입니다. 카과매입 57번이 되고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공급가액에는 200만원 조금 안되죠. 2대 곱하기 한 대당 10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200만원 여기다 220만원을 줬습니다. 공급가액에 220만원 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으로 나눠집니다. 공급처 말금이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정수기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라 했죠. 차변에 비품 200만원,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 220만원입니다. 10월 25일 격리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베스트모아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거래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됩니다. 현과 매입 61번입니다. 복사용지는 자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소모품 비로 하지 말고 소모품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에는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집니다. 거래처는 베스트모아이고 분계는 현금입니다. 원재료를 소모품으로 변경시켜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2기 확정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일 때는 104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직접 작성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매입자료, 부천농산 그리고 홍상진이 있습니다. 제조업일 때는 사업자도 되고 농업민도 됩니다. 사업자일 때는 적격증빙이어야만 됩니다. 적격증빙, 계산서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농업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추가자료, 2기 예정 과세표준은 1억 4천만 원이며 2기 확정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이다. 2기 예정 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예정 때는 의제매입세 공제 안 받았습니다.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 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10월부터 12월 확정이고 부천농산 취득일자, 계산서, 농산물, 수량, 그 다음 매입금액, 공제율은 104분의 4, 의제매입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상진 취득일자, 구분은 농어민 매입이고 물품은 야채고 수량은 50, 매입금액 역시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9만 2,30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에 예정분, 아까 문제에서 예정분이 1억 4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입력을 하고 확정분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뒤에서 3억 2천에 한도가 35%에서 1억 1200이 한도액인데 단기 매입액은 여기 1억 2,500입니다. 1억 2,500. 예정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1억 1,200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1억 1,200이 되고 공제율은 104분의 4가 돼서 공제 대상 금액은 430만 7,682원인데 이미 공제받은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제할 금액은 430만 7,692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당 과소신고가 아니며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로 하라. 90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오. 1번 매출자료. 당사의 제품을 주식회사 태흥무역에 매출하고 구매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600만원 부가세 영원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예정 누락분에 영세의 세금 계산서란에다가 600만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 한 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이거는 과세의 세금 계산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사의 제품 440만원 부가세 포함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지표를 발행하여 매출하였다. 이거는 과세 기타란에 입력을 하는데 이 44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 금액입니다. 여기 기타란에는 카과 매출과 현과 매출인데 여기는 공급가액은 400이 되고 부가세 4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매입자료에서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800만원 세액 80만원을 2월 20일에 지연 수취하였다. 원재료 800만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입 예정 누락분에 여기 세금 계산서 800만원을 입력을 하고 부가세 80만원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매출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매입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 신고 누락분을 반영을 시키고 이제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을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가산세 계산합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여기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나 전송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취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는 과세 표준의 0.5%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800만원, 800만원 곱하기 0.5%면은 소수로 0.005가 되고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 곱하기 10% 그리고 50% 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미납일수인데 아까 미납일수는 90이라고 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과산세는 과세표준 즉 수출과 영세매출 도안금액 곱하기 1000분의 5 그리고 50% 감면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미납세액은 여기 아까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한 100만원짜리죠. 누락된 거. 부가세 100만원, 매출세액 100만원, 그리고 카드 40만원, 매출세액은 140만원입니다. 매출세액 14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여기 80만원입니다. 그러면 140만원에서 80만원 빼면 미납세액은 6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납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3만원. 미납세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미납일수 90일 16,200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위에 있죠? 600만원. 영세매출.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5 0.5%죠. 1000분의 5 곱하기 50% 감면해서 15,000원 해서 가산세 합계는 10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산세 명세에 보면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가 있습니다. 지연 수치 800만원이고 1000분의 5에서 4만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과소 초과환급 나에다가 미납세 60만원 곱하기 해서 3만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60만원 그리고 16,200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600만원 1000분의 5 곱하기 50% 감면 15,000원 해서 10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당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가입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 1년입니다. 연 이자율은 2% 월할 계산할 것.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인 2019년 7월 30일에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산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까지 이자는 받지 못했지만 요 경과분에 대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5개월입니다. 5개월. 그래서 5개월분의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 원금 3억 곱하기 이율 2% 0.02죠. 0.02 곱하기 1년 12달 12분의 지금 경과된 건 5개월입니다.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아직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내년 2019년 7월 31일 날 일시불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분의 5만큼은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엔 미수 수익 250만원, 대변엔 이자 수익 250만원입니다. 2번. 당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원 부족해서 현금과 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실제 현금보다 장부가 부족하다는 말은 실제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실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분기였냐면 차변에 현금 33만원, 대변엔 현금 과부족 3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보다 실제가 많은 겁니다. 이 문제는 실제 현금보다 장부가 부족하다 그랬죠. 역으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 3만원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다. 자비익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휴림에 대한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33만원이 되고 대변엔 자비익 3만원 그리고 선수금 30만원인데 이 선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3번. 국민은행에 대한 외화차입금 500만원 5천불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기차입금이 500만원입니다. 기말연재 적용환율은 1불당 900원이다. 그러면 5천불 곱하기 900원이니까 5천불 곱하기 900원 하게 되면 단기차입금이 450만원 되는 겁니다.
500만원짜리의 단기 차입금이 450대니까 50만원만큼 단기 차입금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1번, 2번, 3번은 수동 결산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4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수는 1000주고 전기말 주당 시가는 한 주당 10만원 곱해서 1억이었습니다. 1억. 근데 단기말 주당 시가는 11만 5천, 1억 1,500이 됐습니다. 1억짜리가 1억 1,500이 됐으니까 1,50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500만원,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동결산으로 일반전표 12월 30일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5번 다음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시오. 사업확정전입금 500만원, 현금배당 2천만원, 주식배당 1,000만원,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18년 2월 25일,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17년 2월 25일, 회사는 금전 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익 처분 내용이 나오면 자동 입력이 없더라도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전표를 추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아래 내용을 입력한 후에 역시 전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자동 결산이 없더라도 결산자료 입력 가서 전표를 추가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확정전입금 500만원, 현금배당 2천만원, 주식배당 1,000만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의 10%니까 현금배당 2천만원의 10%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2017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사원 김대호 직급 대리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1호분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오.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급여 내역이 기본급, 식대, 야간 근로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직무수당 해서 급여 총액은 385만원입니다. 공제 내역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사내대출금 해서 공제 총액은 91만 6,400원이고 지급 총액은 293만 3,600원입니다. 2번 추가자료 및 요청사항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수당 내역 식대 당 회사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식비는 이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식비는 과세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 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직무수당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액으로
대리급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은 당월에 고지된 내역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사내대출금은 주택구입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다.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등록을 하고 필요한 수당은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로 변경하라 그랬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앞서서 수당 및 공제를 등록을 합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식대 지급액은 과세급여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수정을 하고 과세 식대 항목을 추가로 등록을 합니다.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요건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되는 항목이므로 여긴 지금 영업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를 부로 수정을 하고 과세 야간 수당 항목을 추가로 등록을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되려면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의 2,500만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 월급여 비과세제에서 15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육아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비과세 육아 항목을 추가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은 모두 사용 여부를 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공제 등록 중에서 기본급 과세 유형은 급여, 식대 과세 식대 급여, 또 과세 야근식당 급여,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또 비과세 육아수당입니다. 부로 표시된 것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제 등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내대출금 등이 있습니다. 사용 여부는 여가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에 입력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기본급 30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5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직무수당 20만원. 여기서 비과세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육아수당 10만원 해서 3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내대출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해서 공제 총액 빼고 나머지가 차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10번인 정영희의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1. 부양가족상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아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10번인 정영희 여자의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부양가족상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아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정영희 본인 43세, 소득자 본인 2017년 총급여가 6,600만원이고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 봤더니 부녀자 공제는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4,147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6,6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차민수 배우자 2017년 총급여 30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태영 아들, 이거는 기본 공제와 자녀세 공제가 됩니다. 차태희 딸은 취업 전 아동이죠. 기본 공제와 자녀세 공제 그리고 6세 이하가 있죠. 6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정호영 아버지 73세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을 보는데 양도소득금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양도소득금액은 해당이 안 돼서 여기는 기본공제와 73세니까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민영 시누이 42세죠. 배우자 여동생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42세,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나이에 해당이 안 돼서 이거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령이 기본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급여가 6,600이면 안 됩니다. 4,147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만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태영, 차태희는 자녀죠. 그래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아버지는 73세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차민영은 시누이는 42세 배우자의 여동생이죠. 이거는 나이 제한에 걸리죠. 20세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정령이 본인 이렇게 되겠죠. 부녀자 공제 안 된다 그랬죠. 정호영 73세에서 60세 이상의 기본 공제가 되고 경로우대와 장애인 1명에 들어갑니다. 3번 차민수는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차태영이는 20세 이하 이래 가지고 자녀세 공제가 들어갑니다. 4번 차태희도 6세이기 때문에 20세 이하에 들어가면서 자녀세 공제 6세 이하 들어갑니다. 차민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호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총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니다. 먼저 보험료, 본인 생명보험료 120만원 해당됩니다. 본인 저축성 변액보험료 720만원 해당이 안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만 됩니다. 아버지 정호영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0만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일반에 120만원, 장애인란에다가 150만원을 입력합니다. 의료비, 본인 건강검진비 50만원, 본인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 60만원인데 60만원이 아니고 50만원만 입력을 합니다. 50만원만. 그리고 아들 차태영 질병치료 목적의 병원진료비 200만원, 아버지 정호용 질병치료 목적의 병원 입원비 6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100만원이 되고 일반 의료비는 200만원이 되고 장애인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아들 차태현 중학교 등록금 70만원, 현장 체험학습비 50만원, 교복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딸 차태희 미술학원 수강료 30만원, 아버지 정호영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2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비 초중고란에 등록금 70만원, 현장 체험학습비는 50만원 안되고 30만원만 인정을 받습니다. 30만원. 그래서 초중고는 70만원 플러스 30만원 플러스 교복 50만원 해서 모두 150만원이 되고, 이 딸 차태희는 미취학이죠. 미취학은 학원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취학에 30만원, 취약정아돈 30만원이 되고, 아버지 부모의 대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본인 정치자금으로 정당에 30만원 기부했고 아버지가 교회연금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본인은 3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다가 10만원 하고, 그리고 10만원 초과에다가 2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에 낸 것은 종교단체 기부금에다가 200만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자동차 리스료 300만원 포함됐는데 자동차 리스료는 뺍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서 300만원을 빼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차민수 직불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데 전통시장 사용액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통시장 500만원이 되고, 직불카드에는 1500을 쓰면 안 되고 1000만원만 써야 됩니다. 1000만원. 그리고 신우이 현금 영수 사용액, 이 신우이 신용카드 등은 형제 자매 처남 처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형제 자매 처남 처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일반에 1700만원, 직불카드에 1000만원, 전통시장에 50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들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6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